갑자기 유희열님께서 잠깐 연주 멈추고 연주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 비난의 댓글이 써 있더라고요. 분의 조회수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장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슈퍼밴드2라는 방송에서 저를 보신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연주했었던 장면으로 저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연주 중에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분위기를 잡고 아주 조용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희열님께서 잠깐 연주 멈추고 머리 묶고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한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 그 장면이 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연주 중간에 머리 묶기를 요청한다는 게 좀 뜬금없다면서 나중에 올라온 영상 댓글에는 연주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게 흐름을 끊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비난의 댓글이 좀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 진짜 너무 긴장을 해서 손이 잘 안 움직여가지고 살짝 실수를 한 거였어요. 그때 태연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희열님께서 그 긴장을 알아채시고 저를 위해 연주를 멈춰주신 거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덕분에 몸에 꽉 들어가 있던 긴장이 스스로 풀렸고 다시 연주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유희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덕분에 조회수가 잘 나왔거든요. 긴장이라는 녀석은 정말 참 끈질기고 집요한 것 같아요. 음악가로 사는 동안 이 녀석은 제 인생에 계속 따라다니는 숙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음악가만 이런 긴장을 느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긴장 경험한 적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감을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긴장감은 마치 원래 나를 가로채 가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잘할 수 있었던 나를 어설프고 실수투성이인 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흔히 말하는데 긴장을 풀려면 힘을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힘을 빼는 게 말처럼 쉬운가요?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빼고 내 본래 모습, 자연스러운 나로 있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저는 긴장과 조금 더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해보고 싶어요. 우선 제가 느낀 거는 이거였어요. 내가 나를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살면서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를 작게 보는 경우, 또 하나는 나를 과대평가하는 경우. 저는 클래식 기타를 15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3, 4살 때부터 시작한다는 친구들도 정말 많았고, 그러니 저는 출발이 좀 많이 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늘 조급함에 시달리고 빨리 따라잡아야 돼, 더 열심히 연습해야 돼, 이런 마음이 가득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돼서 본격적으로 입시에 뛰어들었을 때는 그 조급함이 열등감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저는 부산에 살다가 음악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었는데 레슨을 받는 곳이 강남이랑 막 대치동 같은 드라마에서 보던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됐어요.
레슨을 받으러 가는 날에는 속이 뒤집히고 최악이 일수고, 친구랑 같이 연습할 때는 제 서툰 실력을 들키기 싫어서 늘 구석에 등 돌리고 이렇게 연습하고, 제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때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음악을 멋지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쟤보다 잘 치는 거. 그래서 콩쿠르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그냥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하루를 10분 단위로 쪼개서 연습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정해놓은 8시간 연습을 다 채우지 못하면 나는 잠을 잘 자격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좀 다그쳤어요. 근데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제 손가락 하나가 아직 여기가 조금 말을 아직 안 듣거든요. 그래서 얘가 끝까지 구부러지지를 않는데, 그때 저는 쉬는 법을 몰랐고 더 빨리 치고 더 화려하게 연주하려고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연주 스타일도 시도했어요. 드럼처럼 기타 바디를 두드리는 퍼커시브 연주도 그중 하나였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제가 그렇게 연주를 하는 걸 보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겉멋들어서 너 제대로 음악이나 하고 있는 거냐고. 마상. 그 말이 진짜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열등감과 조급함이 저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제 몸에 힘을 잔뜩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나를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본래의 나보다 더 크게 부풀려 보는 거죠. 그럴 때도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많이 알게 된 건 유튜브에서 뜬 버스킹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조회수가 4천만 뷰를 가까이 찍고 있어서 남한 인구 거의 대부분이 제 연주를 보고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덕분에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에서 공연도 하게 됐고,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슈퍼밴드 2에 출연하면서 갑자기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나 좀 뜬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요. 근데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같이 찾아왔어요. 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어느 공연에서 제가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손끝부터 찌릿찌릿하더니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야, 이게 그 공황장애구나 싶었죠. 그날 첫 곡은 진짜 쉬운 곡이었어요. 클래식 기타를 배우면 맨 처음에 배우는 로망스를 쳤었거든요. 그 곡이 너무 쉬웠던 그 곡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생각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여기를 어떻게 쳤더라? 새끼손가락이 7번째 플랫에 들어가야 되나? 8번째 플랫에 들어가야 되나? 그 숨막히는 3분 동안 머릿속에 두려움이 정말 가득 찼었어요. 결국 연주를 중간에 멈췄습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 뒤에 공연을 어떻게 마쳤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무대가 너무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건 하나였어요.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긴장이 더 커진다는 사실이었죠. 나를 작게 봐도 과대평가해도 몸과 마음은 균형을 잃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긴장감은 더 커지고 불안은 제 삶을 지배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다큐를 봤는데 멧돼지가 들판에서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멧돼지의 몸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관은 팽창합니다. 도망갈 때 필요한 근육에 더 풍부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한 기능 말고 다른 시스템은 그냥 다 셧다운한대요. 다 멈춘대요. 오직 뛰는 데 필요한 근육에 온 힘을 집중하는 거죠. 결국 멧돼지의 불안은 자신을 사자로부터 살립니다. 근데 사람은 반대인 것 같아요. 무대에 서는 순간 우리는 사자를 만나는데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죠. 도망가기 위해 온 몸을 긴장시키고 힘을 넣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무대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요. 어느 날 저는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고민을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 말씀 덕분에 제가 그동안 불안을 소화하지 못했고 괜찮은 척 외면했었기 때문에 마치 체한 것처럼 불안이 제 안에 쌓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주었었던 조언은 이거였어요. 불안해하는 것도 너고 무서워하는 것도 너란다. 그 말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실수를 하거나 잘 해내지 못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발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보라고 하면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싶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모습조차도 진짜 내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의 이미지를 뭔가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한 부분은 이게 나야. 자랑스러워하고 실수한 부분은 오늘은 손이 시려워서 그랬어. 라며 외면하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대며 실수를 나와 별개의 것으로 여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오히려 긴장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긴장감은 더 커지고 몸에는 힘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너무 높은 곳에 가져다 놓으면 계속 그걸 따라가려다 지치고 허덕이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척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내가 멋져 보이려고, 잘난 척하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순간 그건 진짜 이미 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둘째,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려고요. 무엇을 더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불안과 긴장이 찾아올 것 같아요. 셋째,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순간 느껴지는 감정과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요. 불안이 있다면 지금 내가 긴장을 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실수를 용인하는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고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모습까지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게요. 여러분, 제가 좀 떨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 순간 저는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모습을 숨기지 않을 때 내 안에 쌓인 불안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아는 건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때 긴장과 불안도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농담을 하고 내 마음대로 무대 위에서 놀 수 있는 이 행복감. 나 떨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삶. 나는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보다 이 자유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세바시 무대에서도 저는 여러분들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나? 실망을 시키더라도 저는 그냥 저로 있으려고요. 그래도 괜찮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쓴 가사말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버거운 날들을 힘 빼고 천천히 그리 흘려보내는 거야. Get out of that box. We forgot to fly into the sky with your heart. 조금 더 편안히 slow slow, 유유히 flow flow.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즐거웠습니다. 장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